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뷰로 들어오는 입력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입력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들어온 입력을 갖다가 내가 제스처라고 하는 형태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액세서빌리티라는 게 무엇이고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입력에 대한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로 들어온 그 앱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뭐라고 하냐면 인풋 이벤트라고 해요. 인풋 이벤트. 그래서 인풋 이벤트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키 이벤트와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 이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앱이 떴는데 앱에 백키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눌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아니면 소프트 인풋이 눌려가지고 거기서 키패드가 눌려가지고 들어온 입력. 뭐 또는 이제 여러분들 하드웨어 키패드를 붙일 수도 있죠. 핸드폰에 블루투스 해가지고 하드웨어 키패드 붙여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입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그 값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는 키 이벤트라는 형태로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션 이벤트는 뭐냐면 터치 이벤트예요. 터치 이벤트.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트랙볼이라고 해가지고요, 핸드폰에 이렇게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우스 이렇게 커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랙볼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트랙볼 이벤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를 갖다 내가 누르면 다운되죠. 그 다음에 키가 올라오면 업되죠. 그 다음에 키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멀티플이라고 해요. 키가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뭐 이런 형태로 액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터치 이벤트니까 터치, 다운, 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제스처들을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제 이벤트가 전달되면요,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뒀다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앱에 디스패치 키 이벤트,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이것처럼 디스패치로 시작하는 곳에 이벤트가 제일 먼저 도달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차일드가 있으면 차일드한테 보내줘요. 가장 바깥에 있는 페어런트가 디스패치 키 이벤트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차일드가 있으면 차일드한테 디스패치 키 이벤트, 디스패치 키 이벤트, 디스패치 키 이벤트 해서 차일드로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차일드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차일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그러면 이게 키가 어떤 거죠? 업인가? 이런 거 보고서 온 키 업, 그 다음에 키 다운인가? 온 키 다운, 그 다음에 멀티플인가? 온 키 멀티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호출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호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페어런트가 차일드가 처리를 안 했네? 그러면 내가 처리해야지. 그러고서 내가 온 키 업, 온 키 다운, 뭐 이런 것들을 호출해 주는 거죠. 터치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차일드가 처리한 다음에 그게 처리 안 했으면 하위로 내려오면서 계속 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상 액티비티가 맨 처음에 받고요. 액티비티가 뷰 그룹, 가장 페어런트에 있는 뷰 그룹이 전달하면 그 페어런트 뷰 그룹이 처리를 어떻게 하면 디스패치 이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에 있는 뭐 디스패치, 뭐 여기는 뷰에 있는 자기 차일드에 있는 뷰로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뷰로부터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에서 내가 뷰가 처리를 했으면 반드시 true를 리턴하게 돼 있고, 처리 안 했으면 false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이벤트 처리 메커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벤트 처리 메커니즘에서 내가 처리를 했으면 true, 처리하지 않았으면 false, 이걸 리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뭐 이제 자기 차일드가 true 해가지고 내가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는요 다시 그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일드가 처리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벤트는 이렇게 true와 false로 리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키 이벤트 처리하는 걸 좀 볼게요. 키 이벤트는 뷰에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 키, 뭐 멀티플, 온 키 업, 온 키 다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오버라이드해서 하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 여기 키 코드라고 들어가요. 키 코드. 그럼 키 코드를 보고서요, 키 코드가 뭐 볼륨 업이냐 다운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볼륨 업 다운 뭐 이런 처리들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볼륨 업 다운의 처리들 여기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볼륨 업 다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볼륨을 업하거나 다운하잖아요. 그죠? 시스템에 대한 볼륨을 업하나 다운해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액티비티가 받을 수도 있어요. 액티비티에 그래서 여기 있는 업, 다운 이벤트를 받아가지고요. 내 앱의 볼륨을 업, 다운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 다운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못 받습니다. 내가 쓰고 true를 리턴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 쓰는데 false를 리턴했어요. 그러면 얘도 동작하고 얘도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뷰가 딱 있는데 뷰에서 받았어요. 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true를 리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뷰에서 받아 처리했으니까 여기 있는 액티비티는 처리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커니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 이벤트에서 키 멀티플도 그렇고요, 키 업도 그렇고요, 키 다운도 그렇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건데요. 터치 이벤트는 이벤트가 오면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제 이 메소드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온터치 이벤트로부터 내가 얘가 눌렸느냐 뭐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션을 얻어올 수 있는데 이 모션 이벤트에 액션 매스크드 하면 액션이라는 게 나와요. 액션 안에 어떻게 있느냐, 다운, 이게 눌린 거예요, 눌린 거. 그 다음에 무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업, 내가 딱 손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캔슬은 뭐냐면요, 내 거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딱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캔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웃사이드는 벗어난 거, 내 거에 벗어난 거.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누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른 액션이 딱 일어나면 뭐 캔슬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캔슬도 있고 아웃사이드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터치 이벤트는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터치 이벤트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운에서 반드시 true를 리턴해 주셔야 돼요. 이 다운에서 true를 리턴해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다운은 안 쓰고 move만 쓸 거예요. 그렇더라도 다운에서 true를 리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터치 다운에서 true를 리턴한 이 뷰 있죠? true를 리턴한 뷰. 이 터치 다운에서 true를 리턴한 이 뷰가요, 터치 타겟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이 돼요. 얘 true를 리턴하지 않으면 터치 타겟이 지정이 안 됩니다. 다운에서 true가 리턴되지 않으면. 터치 타겟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벤트들이 이 뷰로 다른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터치 이벤트를. 근데 여기서 내가 true 리턴하지 않고 그냥 false 이렇게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이벤트들이 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벤트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다운에서 여러분들이 true를 리턴하는 이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터치 이벤트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치 이벤트가 단순하게 이제 하나만 눌렀다가 하나만 띄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멀티터치라는 게 지원되잖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한 손가락 딱 눌렀어요. 그럼 다운됐죠? 한 손가락 또 눌렀어요. 이러면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죠?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좌표값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그래서 터치 이벤트에 전달되는 이 모션 이벤트는 지금 몇 개의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의 개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get pointer coun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좌표값은 두 개야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런데 이쪽 손가락이 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얘는 묶어서 트래킹이 돼야 되고, 이쪽 손가락 눌려서 묶이는 얘는 얘대로 트래킹이 돼야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눌렸을 때 얘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치 값의 아이디가. 그죠? 그 아이디가 있어야, 그래서 이전에 들어왔던 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전에 들어왔던 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멀티터치를 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터치 이벤트는 뭐를 갖냐면 아이디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 세 개 들어오니까 얘들을 내가 얘는 0번째 인덱스, 얘는 1번째 인덱스에서 몇 번째 인덱스인지 그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인덱스도 갖겠죠. 그래서 포인터는 인덱스를 갖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아이디를 갖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때 액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액션 다운이라고 불러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눌리다가 첫 번째 손가락이 딱 눌렸어요. 자, 액션 다운이 딱 됐으니까 이때는 포인터의 개수는 한 개죠. 그 다음에 인덱스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인덱스도 0이죠. 그 다음에 이 눌린 이 포인터의 아이디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더 눌렀어요. 내가 손가락 하나를 더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얘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르다는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액션 포인터 다운이라고 하는 호출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눌린 상태에 눌리면 액션 다운인데요. 이미 눌린 게 있는 상태에 또 눌리면 이건 포인터 다운이에요. 포인터 다운.
자, 근데 포인터 다운이고요. 자,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가 눌렸으니까 들어온 이벤트는 얘만 들어와요. 그래서 포인터 카운트는 0, 포인터 카운트 1 이렇게 될 거고요. 들어오는 데이터의 인덱스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이디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디가 0이면 안 되겠죠? 1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포인터 아이디가.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액션 무브가 되는 거예요. 액션 무브. 이때는 움직이면 액션 무브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포인터 카운트가 몇 개가 될까요? 포인터 카운트가 2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인터의 인덱스는 0번 인덱스도 있고 1번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얘가 값이 0이고 얘가 인덱스가 1이다.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고요. 예, 얘가 1이고 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덱스니까요. 인덱스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얘에 대한 아이디, 포인터 아이디는 여기 눌렸을 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 아이디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얘에 대한 아이디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에 대한 값을 트래킹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포인터 아이디가 0인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손가락을 딱 뗐어요. 이 손가락을. 자, 이제 얘는 멈춰있고 얘가 딱 떴으니까 얘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떨어진 거니까 포인트 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카운터는 1개고요. 인덱스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몇 번째 게 떨어졌냐면 요게 떨어졌으니까 1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를 딱 떼요. 얘를 띄면은 이제 이번에 액션 업이 될 거고요. 포인터 카운트는 하나, 그 다음에 인덱스는 0. 얘 아이디가 뭐였죠? 0이었으니까 아이디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멀티터치가 되는 터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끄는 거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드래깅 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액션이 다운이 딱 됐어요. 액션이 딱 다운되면 자, 액션은 내가 어떻게 갖고 왔냐면 매스크 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인덱스 해가지고 인덱스를 갖고 왔어요. 예, 이 이벤트에 대한 포인터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액션 다운이 딱 됐어요. 예. 액션 다운이 딱 되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다운이니까 얘의 아이디가 뭐다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아이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로부터 포인트 아이디를 이렇게 얻어옵니다. 자, 액션 다운이니까 맨 처음에 딱 눌렸고 인덱스는 0, 그죠? 인덱스는 0이라고 그랬죠? 인덱스 0이고요. 0번에 대한 위치 이렇게 얻어왔고요. 그거에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rue 리턴 이렇게 해주죠. 자, 여기 이제 화면이 움직여요. 화면이 움직였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였잖아요. 네. 포인터 다운에 대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포인터 다운 뒤에 가서 다시 하고요. 이 두 손가락이 다 움직였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눌린 것만 트래킹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렇게 얻어오는 거죠.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덱스. 근데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얻어왔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였을 수도 있죠. 그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XY 값을 가져와서 내가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업이나 캔슬 뭐 이렇게 되면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가 업 됐어요.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 얘가 하나 이렇게 떴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 눌려 있는데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었어요. 그럼 얘가 맨 처음에 눌린 건데 얘를 떴을 수도 있고 얘를 떴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누른 걸 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럼 이거 눌린 건 무효화 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눌려 있는 걸 얘로 바꿀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제 바꾸는 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당하는 코드가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트래킹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얻은 우리 포인트 값을 가지고 사용자가 한 제스처가 뭔지를 좀 알아오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뭐 제스처를 인식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터치 이벤트를 받았어요. 터치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게 터치 값이 어떻게 변화됐다 뭐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이제 스크롤 했다 아니면 플링을 했다 또는 뭐 다른 더블 탭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제스처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제스처를 갖다 내가 코드상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와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 각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된 어떤 값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와 내가 정의한 것에 의해 판단되는 거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더블 탭을 하는데 더블 탭 사이에 간격을 갖다가 플랫폼에서는 0.5초로 정했는데 나는 1초로 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천천히 했는데도 더블 탭이 되는 거야. 원래 더블 탭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주고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판단하고 싶으면 이런 터치 이벤트를 가지고 제스처 디텍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터치 이벤트 처리는요,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제스처 디텍터 같은 디텍터를 이용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는요, 터치 이벤트를 수신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제스처가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갖다 우리 제스처 디텍터라고 해요. 제스처 디텍터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다운 됐을 때, 그 다음에 프레스, 네, 그 다음에 뭐 탭, 한 번 눌렀다 떼는 거예요. 뭐 그 다음 확인, 또 더블 탭 해서 2번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롱 프레스,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이동하는, 이렇게 이동하는 스크롤, 그 다음에 플링이라서 딱 해서 빠르게 탁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탁 이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플링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디텍터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스처 디텍터를 써도 되고, 제스처 디텍터 컴팻이라는 걸 써도 돼요. 제스처 디텍터 컴팻은 API 서포트 v4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하이 버전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제스처 디텍터의 기본 기능이 지금은 이제 그 기본 API 9잖아요. API 9 이상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굳이 꼭 제스처 디텍터 컴팻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제스처 디텍터를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생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스처 디텍터 안에다가 컨텍스트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자로 뭘 넣어주냐면 여기에 있는 온 제스처 리스너를 넣어주는데요. 온 제스처 리스너 안에 함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구현해 놓은 클래스가 있는데 뭐냐면 심플 온 제스처 리스너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요. 그냥 온 제스처 리스너를 갖다가 임플리먼트하게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쓸 거는 한 개인데 나머지 클래스를 나머지 메소드를 다 임플리먼트를 해야 돼,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다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코드를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만들어 놓은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해놓은 클래스를 하나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내용은 없고 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서 요걸 갖다가 요 안에 집어넣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만 오버라이드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였죠? 다운했을 때 true가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운해서 무조건 true를 리턴하는 이런 이건 오버라이드 돼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플링을 얻고 싶다 그러면 onPling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X축으로 속도 얼마, Y축으로 속도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 플링이 됐어 라고 해서 판단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플링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스크롤을 알고 싶다 그러면 onScroll이라고 하는 걸 오버라이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롤 됐고 거리는 이만큼, X축으로 Y축으로 거리 이만큼씩 이동했어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스처 디텍터를 만들었어요. 제스처 디텍터 만들어 놓고 나서요. 이제 디텍터 했다고 뭘만 하면 되냐면 이벤트를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온터치 이벤트에서요. 디텍터에게 이벤트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디텍터가 넘긴 처리값 있죠? 처리값을 내가 온터치 이벤트에서 난 처리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API 9부터는 스케일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이라는 게 이렇게 두 손가락 찍고서 얘를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하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를 제공을 하니까 여기다 스케일 제스처 디텍터 이렇게 하고 리스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스케일 제스처 해주고 뭐 리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스케일 하는 거는 스케일 값이 있으면 스케일 값을 여기다가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그 팩터로 넣을 거고요. 자, 변경되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이만큼 딱 띄웠어요.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내가 1.5배 커졌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1.5배 커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1.5배 커지고 다시 1.5배 커졌으니까 2.25배 커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오는 게 아니라 요때에 비해서 1.5배 커졌다 해서 그냥 1.5배 이렇게 그냥 넘어옵니다. 값이. 그러니까 누적되지 않아요. 스케일 제스처가 값을 누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값을 누적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코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누적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요. 캔버스를 스케일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크게 또는 작게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팩터를 누적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 팩터에서 스케일이 되면 디텍터에 스케일 팩터에 그 스케일 팩터 갖고 와서 곱하기는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누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반드시 스케일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해야 돼요? 그림 다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인밸리데이트 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멀티터치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멀티터치 이벤트가 스케일
디텍터만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터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거는 저기는 스케일 제스처 디텍터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멀티터치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려면요, 여기에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그 코드를 볼 수 있고요, 디펜던시 얘기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로케일 제스처 디텍터를 쓰겠다 그러면 똑같아요. 컨텍스트 넣어주고 리스너 넣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터치 이벤트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터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로테이터 디그리 얻어가지고 적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회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 로케이트 하면 중심점 어디다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스케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 이벤트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뭐냐면 터치 이벤트는 자, 여기 뷰 이제 그룹이 있고요. 페어런트죠. 여기 페어런트인데 여기 차일드 이렇게 보냈어요. 차일드로. 그래서 이제 차일드가 처리하면 트루, 그 다음에 여기 딱 넘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템을 내가 스크롤하는 처리를 하는 게 내가 일을 할 거야. 스크롤 처리를. 그런데 아이템이 여기 클릭 리스너가 달렸어요. 그럼 클릭 리스너 달렸으니까 딱 넘어가면 온클릭 리스너는요, 온클릭 리스너는 무조건 터치 이벤트를 내가 써! 라고 해서 무조건 true를 리턴하기, 그렇게 되는 처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클릭 리스너 달면요, 이벤트를 쓴 거랑 똑같아요. 온클릭 리스너를 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에 온클릭 리스너를 딱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얘가 다 쓴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데 스크롤이었는데 스크롤을 못 해요. 왜냐면 페어런트가 처리를 자기 차일드가 처리를 했으니까 그 페어런트는 그 이벤트를 처리할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전달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벤트를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뭐냐면 뷰그룹의 on intercept touch ev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intercept touch event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습니다. on intercept touch event에서도 다운해서 true를 리턴해줘야지 이벤트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운해서 true를 리턴해가지고 이벤트를 받겠다고 하고, 그럼 이제 이벤트 처리를 먼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스크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크롤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크롤 처리를 하고 true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시 차일드가 못 받습니다. 내가 처리를 하고 나서 false를 리턴하면 차일드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true를 리턴하면 차일드가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 이벤트를 먼저 처리하는, 차일드보다 먼저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와 관련해서 이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화면이 요만한데 내가 실제 손가락이 이제 터치하는 영역을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 영역하고 실제 뷰의 영역이 이제 다를 때, 이것들을 할 때 이제 터치 영역을 크게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게 터치 갤리기트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수값들, 뭐 상수값이라고 하는 게 뭐 터치를 한다고 그러면 뭐 더블 탭을 할 거예요. 더블 탭이면 앞에 탭한 거하고 두 번째 탭한 거의 시간 간격은 얼마 이하가 돼야지 더블 탭으로 인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값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롱프레스를 한다고 하면 이 롱프레스는 얼마만큼 눌리면 롱프레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값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여기는 뷰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요, 여러 가지 타임아웃이라는 사이즈라든지 디스턴스에 대한 상수값이 정의되어 있고요. 뷰에서 사용하는 이런 상수값을 여기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머넌트 메뉴 키라고 하는 그게 리턴이 되는데, 퍼머넌트 메뉴 키가 하드웨어 메뉴 키 있죠. 하드웨어 메뉴 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퍼머넌트 메뉴 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드웨어 메뉴 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모두 이제 비슷한 방식의 인터페이스, 즉 뭐 시각적인 거라든지 청각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모두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사용자들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기능,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세서빌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제 시각장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버튼을 눌렀다라고 소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소리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화면이 변경돼요. 화면이 변경되면 화면이 변경됐습니다. 타이틀은 뭡니다. 이거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이거 TTS라고 하는데, TTS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뭐냐면 액세서빌리티고요. 액세서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뭐 단말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고요. 액세서빌리티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애가 붙은 애들이에요. 그 컨텐트 디스크립션에다가 버튼이 있으면 버튼에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여기다 적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버튼이 딱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컨텐트 디스크립션에서 이거 눌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눌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TTS로 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스텀 뷰를 만들게 되면요, 반드시 커스텀 뷰 내에서도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액세서빌리티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액세서빌리티 이벤트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액세서빌리티 이벤트예요. 예. 그래서 액세서빌리티 이벤트를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send accessibility 이벤트 해가지고 타입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accessibility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on initialize accessibility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호출되는데, 여기서 이제 초기화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publish accessibility 이벤트에서 이 accessibility 이벤트가 어떤 정보를 갖다 출력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다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이 받아가지고 TTS 뭐 등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뭐 접근성에 뭐 이제 액세서빌리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뷰가 클릭됐다, 그 다음에 롱 클릭됐다, 그 다음에 포커스 가졌다, 셀렉트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벤트들이 있고요. 저런 이벤트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액세서빌리티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액세서빌리티 이벤트를 전달하면 이제 액세서빌리티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전달이 되는데요. 뷰가 있으면 뷰에 이제 가장 페어런트로 올라가다 보면 가장 페어런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액세서빌리티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액세서빌리티 매니저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설정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뷰를 만들었으면 그 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send accessibility 이벤트 해가지고 여기다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뭔가 클릭이 됐거나 아니면 뭔가 변경이 됐거나 기타 등등 어떤 액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뷰에서. 그럼 여러분 뷰에서 일어난 액션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서 send accessibility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시고요. 저렇게 발생시키면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뭐가 호출되냐면, 여기 있는 publish accessibility 이벤트라고 하는 게 호출이 돼요. publish accessibility 이벤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요, 타입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벤트 안에다가 텍스트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텍스트 같은 걸. 여러 개 아이템이 있으면 여러 개 아이템 중에서 몇 번째 아이템 개수는 뭐고 그 중에 몇 번째 선택이 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add 해가지고 getText에서 넣어준 이런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TT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end accessibility 이벤트와 on publish accessibility 이벤트라고 하는 두 곳에서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인풋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봤어요. 인풋 이벤트에는 키 이벤트와 모션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터치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멀티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모션 이벤트에는 포인터 카운트, 포인터 인덱스, 포인터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디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서로 전환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이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포인터 아이디죠.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트래킹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입력값, 터치 이벤트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판단할 때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온터치 이벤트로 들어온 값을 제스처 디텍터로 보내면 됐어요. 제스처 디텍터에서는 그 값이 인지되면 호출할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터치 이벤트가 전달이 돼서 제스처가 감지되면 해당할 리스너의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그렇게 호출이 되고 거기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뷰가 이제 변경되거나 이럴 때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시각적 아니면 청각적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액세서빌리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뷰에 어떤 변경이 발생하면 send accessibility 이벤트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타입을 지정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벤트는 on publish accessibility 이벤트라는 데서 그 이벤트를 얻어가지고 그 이벤트에다가 뭐 텍스트를 설정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해서 것들이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